편의점 사장 김진수는 3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로 동네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이상한 일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30분 정각 택배 차량 한 대가 맞은편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 택배기사였습니다. 키 170cm 정도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항상 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그가 가져가는 택배의 양이었습니다. 첫날 대형 박스 15개, 둘째 날 대형 박스 18개, 셋째 날 대형 박스 20개를 혼자서 날라갔어요. 김진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량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택배기사의 행동이었어요. 택배기사는 단 한 번도 3시 30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통체증이 심해도 정확히 3시 30분에 나타났어요. 15년째 편의점을 운영한 김진수도 이런 정확성은 처음 봤지요. 보통 대형 택배가 많으면 도우미나 동료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사는 항상 혼자였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날아가며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수령이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1층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택배기사와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김진수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무리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도 70대 할머니가 매일 저렇게 많은 걸 주문할 리가 없잖아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박스들의 크기와 무게였지요. 택배기사가 박스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무거워 보였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9월 22일 일주일째 관찰. 김진수는 용기를 내서 택배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기 매일 저 집에 배송이 많으시던데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문이 들어온 대로 배송할 뿐이라서요. 택배기사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김진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복선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박스를 들어올릴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분명히 상당한 무게였지요. 할머니는 박스를 받자마자 재빨리 집 안으로 가져갔고 밖에서 확인하거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CJ 택배 로고는 있었지만 차량이 유난히 낡아 보였어요. 다른 택배차들과 비교해도 오래된 모델이었지요. 9월 30일 보름째 관찰. 이날 김진수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3시 25분부터 편의점 문 앞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3시 30분 정각. 예상대로 택배차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택배기사가 박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스가 찢어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일부 보였습니다. 김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건 쌀이었습니다. 흰 쌀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어요. 택배기사는 당황한 듯 재빨리 쌀을 주워 담고 박스를 다시 테이프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김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택배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뭔가를 들킨 사람이 표정이 있었어요. 김진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요. 하지만 쌀이 뭐가 문제일까요? 할머니가 쌀을 많이 주문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매일 20박스씩 쌀을 주문한다고요.
왜 하루에 나눠서 이렇게 많이 주문할까요? 택배기사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정말 CJ 택배가 맞을까요? 김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10월 1일부터 김진수는 적극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이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준아, 너 내일부터 3시 30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저 택배차 번호판 좀 확인해 줄래요? 네,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이민주는 의아해했지만 평소 김진수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승낙했습니다. 10월 2일 번호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사장님 번호판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17마 XXXX인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 번호는 2018년에 폐차된 차량이라고 나와요. 김진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폐차된 차량이라고요. 그리고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 지역 담당 기사는 30대 젊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택배기사가 아닐 수도 있었고 불법 운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일 수도 있었지요. 10월 5일 김진수는 건물관리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203호에 사시는 분이 매일 택배를 많이 받으시던데 혹시 문제 없나요? 아, 박순덕 할머니요. 그분 혼자 사세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혼자 사신다고요. 내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계시고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매일 20박스씩 뭔가를 받는다고요. 더욱 수상했습니다. 10월 8일 이날 김진수는 결정적인 발견을 했어요. 일부러 편의점을 닫고 맞은편 카페에서 관찰했습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3시 30분 택배차가 도착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택배기사가 박스들을 내린 후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얀 봉투를 택배기사에게 건넸어요. 김진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봉투였어요. 택배기사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평소보다 빨리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10월 12일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박스들을 다 옮긴 후 할머니 집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그들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리 때문에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대화가 끝난 후 정장 남자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수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거 완전 조직적이네요. 조직적 범죄 집단이고 할머니는 피해자일 수도 공범일 수도 있었습니다. 쌀은 위장이고 실제로는 다른 불법 물품을 운송하는 것 같았어요. 돈 세탁이나 마약 관련일 가능성도 있었지요. 10월 15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진수는 파출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0월 16일 장위파출소 경찰관 최민수가 김진수의 신고를 접수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짜 택배기사가 와서 70대 할머니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고 돈 봉투를 받아가요. 최민수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나 불법 거래가 늘고 있었거든요. 내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최민수 경찰관은 사복을 입고 김진수와 함께 관찰했습니다. 3시 30분 정각 택배차가 나타났어요. 저 차량이요. 네, 저거예요. 경찰관은 무전기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폐차된 번호네요. 그때 택배기사가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25박스가 넘어 보였어요. 이거 수상하네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최민수 경찰관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택배기사는 놀라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가요. 할머니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 경찰관과 김진수도 뛰어가 도왔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김진수는 택배기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택배기사의 얼굴에 진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범죄자가 저런 표정을 지을까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택배기사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추측과 맞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발목 염좌 정도였습니다. 최민수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매일 택배를 많이 받으시는데 무슨 사업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고요. 네, 우리 마을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다들 끼니 걱정하시는데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반전이 일어났어요. 범죄가 아닌 선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택배기사는 누구세요? 택배 직원이 아닌 것 같던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제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최민수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할머니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3년 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하도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직접 쌀을 날라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택배기사 복장을 하고서요. 2차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가짜 택배기사는 범죄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선행을 도우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돈봉투는요? 아들 용돈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차량 번호가 폐차된 걸로 나오던데요. 아들이 중고로 산 건데 번호판을 바꾸는 게 복잡해서요. 미안해요.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귀찮아서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쌀 기부자였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선행을 돕는 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었지요. 배급 계획을 논의했던 거예요. 돈봉투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부끄러웠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의심했던 자신이 말이지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익숙한 얼굴, 바로 그 택배기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철아 늦었구나. 박민철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최민수 경찰관이 박민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호판 문제랑요. 박민철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번호판 바꾸는 걸 미루다가요. 그리고 택배 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죄송합니다. 김진수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의심부터 했네요. 박민철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만 졌는데 이것만이라도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민철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진수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한 달 넘게 이 가족을 범죄자로 의심했다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뭐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민철도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혼자서 하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최민수 경찰관도 덧붙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진수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할인해서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민준도 매주 토요일마다 쌀 배달을 도왔어요. 최민수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쌀값을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박민철은 정식으로 택배 면허를 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불법 상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진수의 편의점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장위동 나눔 편의점 함께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 장위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나눔 활동이 알려지면서 언론이 주목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공식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박민철은 정식으로 택배 면허를 따고 합법적인 배송 사업을 시작했어요. 빚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족들이 다시 행복해졌지요. 김진수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제는 의심의 눈빛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요. 1년 후 김진수는 새로운 편의점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할 뿐이지요. 창밖으로 택배 차량이 지나갔어요. 진짜 택배 기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오후 3시 30분 박민철의 배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는 10여 명의 직원을 둔 작은 배송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효심 배송이라는 이름이요. 할머니는 여전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함께 나와서 쌀을 나눠받고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지요. 김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고 물어볼 걸 그랬나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 아닐까요? 의심이 이해로 이해가, 참여로 참여가 공동체로 발전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입견과 의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